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이슈에 대한 정리 그리고 추천 종목들을 꾸준하게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많은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힘입어서 빠르게 3만 명을 현재 돌파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4만 명, 5만 명까지 그 이상까지 함께 여러분들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매매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전 매매 강의 채널도 만들어 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의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549조 원전 최강국 급락장 여기서 매수하면 큰돈 법니다. 원전 저평가 탑3 종목을 공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은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급락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현재 이 하락장은 근데 뭐 되게 예측할 수 없었던 하락장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던 하락장 시장이에요. 실제 지금 연일 신저가를 갱신 중인 현재 시장의 하락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로 인해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됐고 이 금리 인상으로 부족하니까 페드의 양적 긴축이 진행된 건데요. 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일어난 사실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워낙에 뉴스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장기화가 됐습니다. 장기화로 이뤄지면서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원유 생산량 탑3 그리고 밀 생산량이 전 세계 1위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국제적 규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니까 더 이상 러시아의 뭐 물품들을 수입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대표적으로 원유 같은 것을 수입하지 원유 연유 천연가스 같은 것들을 수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많은 원유와 천연가스를 수입받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이르게 됐죠. 특히나 원유하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요. 거의 대부분 웬만한 제품들의 기본적인 베이스로 들어가는 제품들입니다.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원재료에 안 들어간다고 해도 운송 부분에만 하더라도 영향을 끼치고요. 우리가 곡식을 재배할 때 비료를 뿌릴 때 그것 다 천연가스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천연가스하고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결국에는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밀 생산량, 밀까지도 문제가 되기 시작하죠. 특히나 3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본토에서의 전쟁의 영향으로 생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하고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더 생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뭐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생산을 그 지하수를 통해서 했는데 지하수를 너무나도 많이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미국에 "산불 났다." 근데 산불을 끄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 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캐나다 쪽이나 뭐 지금 미국 쪽이나 이렇게 가뭄 문제가 좀 심해지게 되면서 사실상 해당 지역이 아니면 지금 현재 곡식 생산량을 단숨에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곡물 가격이라든가 천연가스 가격 그 이외 다양한 것들의 가격들 인플레이션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020년도까지 좀 잠잠했었는데요. 2021년도까지 잠잠했었는데 서서히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네, 미국의 물가 지수입니다. 확인되실 거라고 봐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요. 미국은 그래도 이제 원유 생산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원유 생산도 못하는 국가니까요. 그죠?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빠르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악화되고 소비 심리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오르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만은 조금은 진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도 빅스텝이라고 해서 굉장히 한 번에 많은 걸음을 나가는 거죠. 한 번에 뭐 0.25%도 아니고 뭐 0.5%도 아니고 0.75%라도 나 하는 굉장히 많은 금리를 인상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연이어 나옴에 따라서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7.5포인트 올리는 깜짝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지금 현재 좀 있으면 6월 15일에서 16일 날 지금 현재 FOMC가 열립니다.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아마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양적 긴축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적 긴축이란 무엇이냐? 그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빵 터지자마자 어떤 상황이 나왔냐면 엄청난 자금을 풀어 제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부터 채권 시장을 통해서 이제
금융시장이 무너진 걸 막기 위해서 시장의 양적 완화라는 걸 했는데요. 양적 완화란 말 그대로 돈을 많이 푸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을 어디를 통해서 푸냐면 채권 시장을 통해서 푸게 되는 거예요. 채권 시장을 통해서 돈을 쭉쭉 푸는 겁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빌려갈까요? 기업들이 빌려가겠죠. 기업들이 채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이 자금들이 시장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조달한 이 돈들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 너무 많이 오니까 다시 흡수해 줘야겠죠. 화폐의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인플레이션 오는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게 나눠 줬었던 이 채권들을 다시 불러 들여오기 시작합니다. 돈들을 불려 들어오는 과정이 이번 연도 지금 현재 6월 2 일부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미국 기준에서 6월 1 일이고요. 우리나라 기준에서 하루 늦으니까 6월 2일 기준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채권들을 시장에 갖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죠. 채권을 시장에 갖다 판다. 그것도 단 적은 물량이 아니라 풀었던 물량 2 조에서 3조 달러의 엄청난 자금이죠.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천억이 넘는 자금입니다. 4천억, 5천억 가량 되는 자금인데요. 4천 조, 5천조. 4천조에서 5천조 가량 되는 어마무시한 이런 물량을 시장이 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 3조 잠시만요. 정확히 계산해 보면 대략 4천조가 좀 안 될 것 같네요. 3,800조 정도 될 거라고 봅니다. 3조 가량이. 뭐 대략 2천조에서 2,500조에서 한 3,800조 가량 사이에 엄청난 물량이 풀렸다가 이 물량이 다시 흡수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엄청난 채권들이 팔려야 되는 거죠. 이번 연말까지 판다고 했거든요. 이번 연말까지 다 팔아 제낀다고 했는데 이런 연말까지 이런 채권들을 다시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채권 가격은 자연스럽게 하락의 그림이 나오겠죠. 그죠?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로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됩니까? 금리는 상승하게 됩니다. 자, 금리란 투자의 매력도가 바로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벌써 3% 정도까지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안 그래도 시장 경제는 어렵고 지금 현재 전 세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채권은 어마무시하게 팔으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이 낮아졌고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말해서 채권 가격이 싸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력도가 올라간 거죠. 금리가 상승한 거면. 매력도가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주식 시장에는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의 매력이 상승했습니다. 안 그래도 소비의 감소로 인해서 기업의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주식 시장에서 주식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안 그래도 계속 빠지니까.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어디로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제가 그전부터 말씀해 드렸었어요. 이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5월 달 말부터 어플리케이션에 실제 써 드렸던 내용입니다. 5월 달 말이면 언제냐면 요때죠. 5월 말부터 여러분들께 써 드렸던 내용이에요. 요때 타이밍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현재 이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 양적 긴축이 6월 1일 2 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요. 오늘부터 미국의 중앙은행은 실질적인 보유 자산인 채권을 매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위기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심하시면서 지켜봅시다. 한국 지수도 조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부터 증시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현금 비중을 올려두라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대응했으니 지켜봅시다. 제가 그전부터 계속해서 현금 비중 올려놓으라는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께 하락을 피할 수 있게 말씀드렸죠. 뭐 결국은 뭐냐면 이런 이유로 주식시장이 하락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하락할까? 이런 하락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락이 언제 멈추고 적어도 반등이라도 아니라도 횡보라도 나올까? 그 예측을 해보면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까지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게 바로 7월 달이거든요. 유럽 중앙은행이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안 한다 하다가 드디어 너무나도 심한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해서 7월부터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 시기까지 아마 시장은 혼돈이 칠 겁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겁니다. 이런 혼란들이 진행되는 시기인 7월장 정도, 7월 달에 금리 인상, 유럽의 금리 인상 때까지는 좀 힘든 증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진행되는 7월이 돼야 시장은 진정되고 단기 반등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에서 우리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뭐 멀리 왔죠, 여러분들. 원전 이야기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수의 단기 반등 시 가장 강하게 반등할 만한 주식, 즉 이슈가 확실한 주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들 중 하나는 전 바로 뭘 보고 있느냐? 바로 원전 관련 종목들을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을 보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최근 원전 관련 이슈는요. 이제 윤석열 정권, 보수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진행됐었던 몇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원전 최강국 건설 목표 재생에너지 투자 줄어든다라는 내용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0일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기후와 에너지 정책에 180도 변화가 예상된다.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공약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원전 기술 개발, 수출 확대에 힘쓰겠다고 제시했다. 원전 강국을 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재생에너지와 투자와 활용 분야의 정책은 잘 드러내지 않아 주요 과학 선도국이 원전과 함께 강화되는 재생에너지 투자가 이번에는 오히려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뭐 등등 내용이죠. 결국에는 원전 투자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누구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미국까지 도와주고 있죠. 원래 보수 정권은 미국하고 친하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 한미 원자력 분야 최적의 파트너다라는 내용이죠. 진짜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원전 결과가 시원치 않습니다. 되게 대박을 치고 되게 엄청난 걸 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있어요, 없어요? 대단히 없습니다. 뭐 정책 투자 어마무시하게 정책 자금 쏟아낼 것 같았더니 별로 없고요, 사건도. 원전이 다시 재건설하는 이슈도 좀 느리죠. 한 발짝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좀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린 스텝들을 좀 더 빠르게 바꿔줄 만한 키워드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대표적인 두 개의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지금부터 원전 관련 적용이 여태까지는 느렸지만 앞으로 빨라질 만한 가능성이 을 만들어주는 두 가지 키워드예요.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미국과의 기술 협업이고요. 두 번째는 정책적 지원입니다. 본격적인 정책적 지원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죠. 6월 4일자로 지금 4천억을 투자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 같은 경우가요, 대한민국보다 원천 기술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기술도요, 미국에서부터 나왔었던 기업 기술이에요. 뭐 다른 국가도 이제 뭐 만들긴 했지만 가장 많은 특허권과 재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가장 많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원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바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특허권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이걸 만약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허용해 주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원래 미국에서부터 원전 기술을 들여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상 수출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4천조가 넘는 어마무시한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미국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미국의 허락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실이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항상 말씀드리죠. 반도체도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생산해서 수출하려고 한다면 할 수 없어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기업들한테 다 특허권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체크해 봐야 할 만한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기술과 뛰어난 최근의 기술까지 들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미국의 정부의 입김을 받아서 한국과 지금 현재 협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미국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 보유 기업인 웨스팅하우스와 지금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강화를 하기로 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화한 한미 원전 관련 동맹 관련 후속 절차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원전 분야 협력의 시작점이 될 예정이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일 한전에 따르면 9일 한전에 따르면 정승일 한전 사장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이날 각각 패트트릭 프레그먼 사장과 면담을 가졌다. 그 이름이 성함이 어렵네요. 그죠? 이 웨스팅하우스 사장님이시겠죠. 예, 해외 대형 원전 시장에서 공동 진출을 위한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그 외 다양한 분야까지 협력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정재훈 사장은 한국의 우수한 사업 관리 능력, 기술 및 공급망과 지금 현재 이 WEC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가진 강점이 결합한다면 더욱더 지금 현재 강력한 경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내세울 만한 건 기술이 아니죠. 기술이 그렇게 없고 사업 관리 능력하고 부품들을 얼마나 빠르게 조달할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기술력보다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이 더욱더 많이 조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좀 해볼 만한 경쟁력을 갖춘다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 구조로 가잖아요. 전 세계 뭐 저는 탑 1, 2 안에 든다라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도 물론 있겠지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우리 앞으로 원전 수출이 빠르게 진행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오늘자 뉴스입니다. 원래 저는 여러분들 관련된 내용을 보실 때에는 반드시 전 정치적인 의도가 없음을 여러분 말씀드려요. 그냥 현상을 보고 우린 주식 투자를 할 뿐이에요. 보시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부 탈원전 수사를 속도낸다고 합니다. 검찰 백윤규 장관 구속영장.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백윤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는 나흘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된 수사가 점차 윗선으로 번지는 모양새이다. 6월 13일 날짜 오늘자 기사입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13일 직권남용 관리 행사 방해 혐의로 백정 장관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백정 장관이 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의 상대로 사퇴를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백정 장관은 일부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의 특정 인물이 임명되도록 돕거나 이미 내정된 후임 기관장을 임명을 취소하려는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뭐 정치권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 타고 들어가서 누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전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여태까지 나왔던 한국전력의 엄청난 적자에 대한 탓을 완벽하게 돌리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함인데요. 특히나 이 탈원전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 모습은 뭐냐면 사실 원전이 단점이 없습니까? 까놓고 말해서.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인데요. 원전은 무조건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재해, 친환경 환경 재해에 뭐 최대한 열심히 대응하자. 대해를 막을 수 있게 설계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 자연재해가 우리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의 상황에 0.0001%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은요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돼 버립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국가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아예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원전 하나가 터지게 되면 주변 지역들은 거의 뭐 쓸 수 없다라고 할 만큼 문제가 생기기 때문인데요. 뭐 그나마 대한민국 한반도는 중요한 게 뭐 그래도 다행인 게 자연재해가 많이 생기는 지역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없긴 한데 우리나라의 북한도 있고요. 미사일 발사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조심스러움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사능 유출이라도 된다라고 하면 암 발병률이라든가 다양한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단점들을 묻고서라도 정부가 정책 지원으로 강력하게 원전을 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단점들을 이런 문제들을 더욱더 많이 덮을 수 있을 만한 사건들을 터트려내야겠죠. 그게 그전 문재인 정부 전 정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지금 그전에 후보가 두 명 있었거든요. 이제 전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그전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인물에 대한 둘 중 한 명에 대한 공격을 해야 될 것 같았는데요. 보수가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이번에 인천에서 당선이 됐죠. 사실상 지금 현재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바로 구속 수사에서 책임을 물게 하진 못합니다. 이런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타겟이 바로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서 이재명이 피해가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로 화살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정치적 흐름이 밑바탕이 깔리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밑바탕을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원전 투자, 원전 복구에 대한 의지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앞으로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더욱더 커지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원전 미래 수출이라든가 이제 해외 수출이라든가 4천조 이상의 시장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본격적인 정부정 정책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땐 국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시장 반등과 함께 가장 강력하게 가장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소개시켜 드리면요. 역시나 이 종목들을 빼놓고 볼 수 없겠죠. 한전기술입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뭐 원전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가장 근본도 있고 탄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 최근 굉장히 많은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 관련된 종목들 공략할 때 제가 팁 드렸죠. 어떻게? 이런 눌림목 지표를 봐라. 이 제가 만든 눌림목 지표입니다. 보기 편하게 만들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눌림목 지표가 나온 다음부터 주가가 항상 어떻게 됐었죠? 주가가 이 눌림목 지표 이후로 주가가 쭉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큰 파동을 한 번씩 보여줬습니다. 뭐 짧게는 짧은 파동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눌림목 자리 이후로 이렇게 단기 반등 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이번에도 한번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잘 주가 눌림목이 나올 때 천천히 기다렸다가 시장 반등 타임과 맞춰서 우리가 이게 유럽의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의 모든 악재가 시작 끝나고 그 악재 해소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 시장 반등하거든요.
진짜 시장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짧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맥점 자리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일진 파워입니다. 일진 파워 어 일진 파워를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미국하고 협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 4세대 원전 소듐 냉각로의 연료를 재활용하는 첨단 기술인 SFR 연구 결과를 미국 당원 지금 현재 강원국이 공식 승인하면서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지금 현재 종합 효과 시험 장치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일진 파워라는 기업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이 원전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 중 하나거든요. 그죠? 재밌죠? 굉장히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아직 눌림목 지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눌림목 지표 조금 더 기다려 봤다가 투자할 만한 타이밍이 왔을 때 여러분께 공략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보시면 눌림목 지표가 딱딱딱 나오고 나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 상승을 한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죠? 자리 대비해서 항상 이런 파란색 자리가 나오고 나서부터 단기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최근에도 단기 반등이 한 8% 10%까지 나왔었네요. 다시 눌림목 나와주면서 지금 이제 단기 눌림목 지표까지 나와주게 되면 공략할 만한 자리가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나 미국하고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폐기물을 어디다 그냥 막 쌓아두고만 있어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SFR 기술이 필요한데 SFR 기술은 다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원전의 앞전 기술은 싹 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빌 게이츠가 주도하는 기술이에요. 2024년부터 건설을 시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관련된 기술이 들어올 때 맞춰서 기대감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진 파워도 주목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핵 연료를 저장해야 됩니다. 핵 연료를 저장하는 기술이 바로 BHI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데요. BHI라는 기업이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오늘 11% 정도 상승해 주는 모습이거든요.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에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 튀어 올라갈 때 이 종목이 가장 세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시장에서도 이런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조금 더 큰 상승, 신고가를 기록할 만한 가능성도 매우 높은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원래 원전 관련 종목들이요 최근에 대장주가 항상 바뀌어가면서 급등하는 모습이거든요. 워낙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꽤 많이 저가 대비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라와 줬기 때문에 저가 대비해서 뭐 대략 500% 올랐거든요. 그럼 뭐 조정받았다가 쳐도 여러분들 저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대략 250%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싼 자리는 아니라서 조금 더 저가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주목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BHI라는 종목까지 관심을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참고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양한 종목들을 공략하시는데 제가 눌림목 지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겠죠? 눌림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께 달아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표 설정 방법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 좀 모아가면서 수익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단타 수익이라든가 주식에 대한 근본적인 공부를 좀 일일이 시장에서 하고 앞서 보셨듯이 시장이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걸 예측해서 난 대응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시황글 적어드린 것처럼 이런 다양한 투자에 대한 정보들을 알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다양한 정보를 나눠드리고 있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어플리케이션에서는요 추천주, 급등 추천주 우리가 짧게 3에서 5% 단기 수익을 확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하락장 피해갈 수 있는 시장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시황들을 매일 아침에 여러분 8시에서 8시 30분 사이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매일매일 변하는 시장의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뭐 앞으로 최근에 주목받은 종목들 미리미리 정리해서 좀 알아두셔야겠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대장 테마가 될 만한 대장주로 뭐 100% 올라갈 만한 이제 막 시작점에서 올라가기 직전인 종목들 미리미리 분석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일일 정보들
정보들을 꾸준하게 여러분들 나눠드리고 있어요. 해당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어떻게 받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이재진의 상한가래리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 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그냥 이재진이라고만 지금 현재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그럼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앱 스토어에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다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이재진이라고만 검색하시면 돼요. 검색하고 나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급등 추천 종목 상한가 분석 급등주 포착 자료 지금 현재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 종목들 시장에서 높은 확률로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꾸준히 높은 승률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나눠드리고 있고요. 작년 7월 달부터도 꾸준히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당일 상한가 분석 이게 시황입니다. 시황 글들 나눠드리고 있죠. 앞서 보셨던 시황 글들도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뭐 지금 제가 정말 간단하게 적어드리지 않고요. 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핵심 이슈, 해외 지수는 어땠고 주요 지표들은 어떻고 처음에 이게 뭔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글들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미국 지수는 휴장했고 시장 지금 현재 오늘 반등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라는 이야기 하죠. 근데 역시나 폭풍전하다. 역시나 반등에도 고정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좋은 이슈가 있는 정말 좋은 주식이 아니라면 현금 비중을 올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을 고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려 왔습니다. 이런 하락장을 피할 수 있을 만한 시황글들 그리고 일일 정보라고 해서 포착 자료죠. 다양한 자료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 유튜브 영상 올리는 내용하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이 다시 튀어주기 시작했죠. 관련된 종목들을 버킷 스튜디오 이런 종목들을 쫙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추천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미리 알아야지 추가 상승이 나올 때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 보시면 3학년 구독자 이벤트라고 해서 여러분께 2022년도 하반기 상승 기대주 총정리라는 글을 만들어서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설정해 놨으니까요.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정보들 어떻게 드린다? 100% 무료로 드린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무료로 주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의 도움을 받아서 수익만 내면 저는 뭐 다른 걸 바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전 거짓말이라고 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뭐 재능 기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엄청 선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고정 수입을 챙기고요. 그리고 이 구글 이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를 꾸준하게 운영하면서 저의 스스로의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왜냐면 이 제 가장 큰 단점이 성실함이 부족하다는 점인데요. 저같이 성실함이 부족한 사람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제가 급등 추천 종목들을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황들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다양한 자료들을 정리해서 드리겠다라고 약속해 드리면서 저 스스로 공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죠.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저 스스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1,000분, 2,000분, 3,000분씩 들어와서 제 글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가 대충 보고 글을 다 적을 수는 없겠죠. 모든 내용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올려드립니다. 저는 천재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뭐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들께 시장에서 적어도 꾸준하게 노력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 주식시장은 절대 투기가 아닌 투자를 우리가 확률 게임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계속해서 계좌 하락장 시장 속에서도 하락장을 피해가면서도 우상향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직접 증명해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연구와 공부 이런 환경은 제 개인 계좌에도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도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단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여러분들께 그냥 드린다라고 생각했다면 저는 꾸준하게 이런 글들과 이런 분석 자료를 올려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 스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100% 무료로 드릴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저는 이러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만드는 과정에서 저는 저만의 이득을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는 만큼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다양한 정보들 100% 무료 정보들 퀄리티 높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득을 보시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유튜브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정보들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 나 앱 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어디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항상 댓글창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영상에 가장 첫 번째 댓글에 들어가 보시면 가장 첫 번째 댓글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그리고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가 나오거든요. 해당 다운로드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좀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좋은 내용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